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 비가 좀 내리더니 기온이 이제 완연한 가을의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사거래일이죠. 사거래일만 또 시장을 보내게 되면 또 바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까 이러한 연휴를 앞두고서인지 시장 분위기가 이번 한 주는 굉장히 흉흉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주 후반까지 들어서 지수의 낙폭도 상당히 컸던 한 주였고, 지수의 낙폭도 낙폭이지만은 지수의 낙폭보다 개별 종목군들의 하락폭이 무척이나 컸던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올라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전달드렸고, 저 역시도 몇 종목, 한두 종목 좀 물리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 꺾이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물을 타야 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나, 혹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신규 매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라는 게, 혹은 진짜 갈대와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증시가 막 올라가게 되고 좋은 주변에 좋은 말만 가득한 시점이 되면은 사실상 굉장히 포모가 오게 되고 더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또 증시가 잘 올라가다가 꺾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고점인가, 여기서 더 큰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또 시장에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을 상승을 시켰던 요인과 또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명확하게 우리가 뷰를 가지고 있어야 지금의 하락이 어떠한 이유에서 빠졌고, 이게 이제 개별 종목군들 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건지,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다른 종목과 함께 덩달아 밀려 내려온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매수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기에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추석 전 시장 전략. 미국의 셧다운 우려감만 빼고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큰 악재는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악재, 차익 실현 욕구에 대한 리스크만 빼면 별로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부 시장을 무겁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수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밑에서부터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지수의 11선이 꺾였다든지 종목의 5일이나 11선을 이탈했을 때 나는 차익 실현을 할 거야 라는 사람들이 물량을 대거 청산을 그런 시점에서 하겠죠. 계속 추세를 따라서 들고 오다가 특정한 이평선이 꺾였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했던 것보다 좀 더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번 주 9월 30일 날 최종적으로 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합의를 해야 통과가 되는데, 합의가 되지 않으면 10월 1일부로 셧다운이 되게 되죠. 미 연방 셧다운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악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을 아주 약간 흔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거 미국 정부의 셧다운 당시의 흐름을 우리가 시간을 돌려 한번 기억을 해보면, 사실상 증시가 일시적 하락 이후에 단 한 번도 이게 추세적 하락으로 간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미 정부의 셧다운 리스크 부각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된다면, 그때부터 그냥 뭐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 즉 시장의 관심도가 높고 메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뭐 제약바이오 라든지 로봇 쪽은 사실은 종목별로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은 정말 아주 높은 구간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사라 마라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요새 뭐 종목군들이다 보니, 뭐 바스켓으로 보자라는 말은 못 드리겠고,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그리고 로봇 내에서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선, 그 다음에 초선, 방산, 뭐 편한 게 있습니까? 시장에 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력도 여러분들 뭐 편한 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도 없습니다. 오히려 샘 얼트만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5년 동안 벌어질 일이 전력이 0.3kW에서 최대 125kW까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즉 이거는 100배가 더 늘어난다라는 소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그냥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 초까지 뭐 시장, 그러니까 월, 화 살짝 빠졌을 때, 또 특히 미국의 셧다운 리스크가 딱 부각이 되면 그때부터 스탠바이 하고 뭐 일정 부분 분할로 사면 되겠죠. 우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목을 한 방에 사는 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있다 10억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각각의 비중을 나눠 가지고 분할로 대응해 보시면 좋은 전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미 증시 보면 다우, 나스닥, 뭐 S&P 500 할 거 없이 전부 다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목요일날 바닥을 잡고 나서 금요일날 반등을 했는데요. 사실 증시에서 특별한 재료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단지 PC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라는 걸로 일단 반등했다 정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금요일날, 국내 증시 금요일날 상당히 부담되게 움직였는데, 장중한 때 하락 종목 수가 코스닥 기준에서 150개가 넘었고 코스피도 많았어요. 제가 라이브 방송 때 봤을 때 양시장 합쳐가지고 하락 상승 종목 수가 200개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나마 종가 무렵에 일단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낙폭을 좀 줄이면서 아래골을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월요일날 일시적으로 좀 더 밀리더라도, 혹은 반등했다 좀 밀리더라도 일단은 금요일날 저점을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가 첫 번째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단위로는 좀 많이 빠졌어요.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게 찍어 눌렀어야 되나? 라고 본다면 사실 잘 모르겠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추가적인 좀 디테일한 부분은 아래에서 좀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미증시 파월 발언과 엔비디아 식 돌려막기 논란에 따른 하락 등 노이즈에 하락하던 시장이 목요일 브레이크, 금요일 PC 물가 예상치 부합, 그냥 소폭 반등하면서 특별히 시장에 영향을 줄 이슈는 없었다 라고 봅니다. 이번 한 주 국장을 보면 사실상 코스피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지켜주다 금요일 둘 다 큰 폭의 하락을 맞고, 코스닥은 화요일부터 그냥 원웨이 줄곧 하락만 하면서 매일같이 하락 종목 수가 배 이상 월등히 많은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되었죠. 또한 금요일 하락폭이 크게 떨어지며 지수의 하락폭이 컸던 만큼 이번 주 종목들이 일부 반도체 종목과 일부 소수의 종목을 제외하면 주 후반 하락폭이 확 커졌지 않나 싶습니다.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얼어버린 1차적으로는 미증시의 조정과 더불어 국장의 경우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큰 폭의 지수 상승이 동반되었다 보니 착실한 욕구 리스크가 부각되었던 것 부분 말씀드렸고, 이게 제가 볼 땐 1차적 요인이라고 보고요. 2차적인 요인은 뭐 한미 관세 협상 노이즈가 굉장히 크죠. 여기다가 금요일 날은 뭐 선불이다, 3,500불이 선불이다,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 관세 100% 때린다, 10월 1일부터 부과된다. 그리고 오후에는 뭐 1대1로 반도체 수입 코트 둬가지고 수입하는 양과 미국에서 생산하는 양을 똑같이 해라, 안 그럼 또 관세 때리겠다 하니까 반도체의 종목군이 떨어졌는데, 여기는 없지만 중국의 화웨이, YMIC 등 HBM에 진출한다 뭐 등등의 노이즈가 참 많았죠. 많이 올랐으니까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거고, 얼마 전에 이제 USDT가 먼저 1420원에 갔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드디어 환율이 1410원을 넘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더해지면서 복합적으로 밀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다음 주 추석을 앞둔 한 주죠.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는 뭘까? 그리고 주말 사이 나온 이슈는 뭘까? 그리고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종목군들이 다 두들겨 맞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 등등
고민하면서 결론은 주식을 보유해야 되냐, 매도해야 되냐, 더 사서 넘어가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매매야. 그래요. 단기 매매 금요일 같은 경우에 거래대금 터진 순서로 보면 NHN KCP 9천억 터졌습니다. 응? 시총 1조도 안 된 놈이 9천억이 터졌어요. 쿠콘도 3천억. 즉 시장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네이버 두나무라는 엄청난 큰 이슈에 자금이 몰렸죠. 그럼 단기 매매한다면 그 안에 종목에서 그냥 파동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그냥 단기 매매고, 이거를 제외한다면 다 스윙이지 않습니까? 스윙 매매에 들어간다면 그냥 제일 좋은 건 싸게 사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사서 이거를 뭐 물려서 들고 갔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비중 조절의 부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인 문제에 의해서 주식이라는 거는 오르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과연 이 종목이 문제가 있냐 없냐로 판단해서 내가 끌고 가 보면 문제 없겠다 싶으면 끌고 가는 거고, 좀 더 담아도 될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 좀 더 담아서 평단가 낮춰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물타기라기보다도 추가 매수를 통한 평단가 조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미 증시 반등. 자, 먼저 미국 시장은 오늘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선물인데. 미국 시장은 오늘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자, 최근에 시장을 하면서 단기간에 5일선을 종가상 깨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9월 4일부터 해서 급락하고 나서 올라왔다가 5일선을 단 한 차례도 깨지 않고 올라오다가 종가상 수요일날 5일선을 이탈을 합니다. 5일선을 이탈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11선까지 깨고 올라왔는데, 지금 딱 정확히 고점을 미국 증시에서 11선에 또 맞춰놓고 마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항상 최근에 올라오던 과정 속에서는 일시적으로 11선을 깨도 올라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조금 저는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의 이 셧다운을 앞둔 시점에서 만약에 맞지 않고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45일선 혹은 21선 테스트를 하고 움직였던 부분이 많았던 미 증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돼서 셧다운으로 한 차례 깨지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 정도는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서 11선에 걸려있다, 셧다운이 남았다, 뚫고 갈 것인가 라는 부분의 부담이다 라는 말을 한번 적었고요. 이거는 뭐 장중에 이제 수급이 변하고 흐름이 바뀌고 한다면 또 뷰를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놓고 봐야 되고, 통화 스와프가 주말 사이 한미 환율 협상이 타결됐다는데, 통화 스와프는 아닌 걸로 확인되었고요. 단순하게 이제 환율 우려 국가에서 조금 완화되는 거구나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5,500억 달러로 상향한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아닌 땐 굴뚝에 과연 연기가 날 것인가,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500억 달러도 많은데 5,500억 달러는 좀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거라 저는 페이크라고, 블러핑이라고 좀 보고는 있네요. 좌우지간 미국 시장 10월 1일 셧다운 되는지 확인하고, 셧다운이 되기 전에는 이제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많이 떨어진 부분에 시장이 반등은 할 겁니다. 반등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셧다운이 돼서 다시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셧다운과 함께 증시가 빠진다면 많이 빠진 상태에서 N자 파동이 있기 때문에 분할로 서서히 봐보겠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보면 국가정보원 화재가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거 관련해서 과거에는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터지면서 뭐 데이터 솔루션이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오픈베이스라든지 또 관련된 뭐 종목군도 일정 부분 좀 오르기도 했고요. 과거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한 뭐 이런 부분에서 뭐 민테크라든지 이닉스라든지 종목들이 좀 올라는 왔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화재는 인재로
보입니다. 인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로 인한 부분들은 시장에 크게 뭐 부각을 전혀 받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되면서 먹통 사건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강하게 카카오한테 이원화 시켜라. 니네 이원화 무조건 이원화 해라. 라고 했는데 정부가 안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부분에 이원화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아무래도 월요일 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저는 바로 따라서 뭐 종목을 볼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블랙타마는 갭 두고 죽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갭을 이기고 올라서게 된다면 혹은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실적 반등을 하고 다시 재차 밀려 내려오게 될 때 그럴 경우에는 테마성으로 부각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힘을 받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지성으로 종목군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는 게 필요하겠죠. 딱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시장이 지금 연이틀 급락할 때 네이버 쪽에 시세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번에도 네이버가 또 엮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빠져도 계속 이번 한 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 과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심플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10월 1일이 뭐죠? 네, 바로 수출 데이터가 이제 나옵니다. 9월달, 즉 3분기 전체 수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맞나? 맞죠? 7, 8, 9. 맞네. 그러면 전력기기 체크해야 되고 화장품도 아마 체크를 하겠고 반도체도 아마 체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핵심은 9월 달 뭐 그 9월 10에서 20일까지는 약간 쏘쏘했는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이번 주에 큰 폭으로 올라왔다면 수출 금액이 확 늘어나 버리면 반도체가 쉽게 안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뜨거운 상태에서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날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발생하는지 보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가 한미 이 관세 협상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단기에 폭등을 시켜놨는데 그런 폭등 부분을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상당히 돌렸어요. 자, 마스가 프로젝트로 올라갔던 종목군들 중에는 테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간 종목도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실적으로 올라간 종목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마스가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 조선의 펀더멘털로 올라간 종목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선에서 생각을 한다면 LNG 선에 대한 추가 발주가 대형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LNG 쪽의 이 흐름은 끝나지 않는다. 그럼 LNG 관련된 밸류체인 내에 조선 기자재 종목을 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대형 탱커들의 이 뭐라 해야 되죠? 노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발주가 탱커 쪽에서 발주가 되고 LNG선, LPG선 등등 전부 다 탱커가 필요하죠. 여기에 중형선도 탱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의 강자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지간 네 조선 쪽은 하락시 매수의 관점인데 이번 조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는 것은 호재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사기 어려운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져 주고 있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에 올라올 때 그냥 대장주격으로 올라온 종목군들이 있죠. 뭐 기판에는 심텍, TLB, 장비에는 뭐 테스라든지 테크잉 있고 뭐 소재에는 솔브레인, 동진 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등등 우량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종목을 잡고 신규로 편입을 해야 되고요. 비싸다 생각해서 못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신규로 편입을 하고 2차적으로는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박스권을 못 돌리고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다
잣대가 물렸다면 추가 매수로 대응해도 이 섹터빨이라는 게 있고 섹터가 돌아서고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은 다 살려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기준에서도요. 많이 오른 거 빼면은 악재가 뭐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이 올라서 단기간에 그냥 폭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딱 많이 떨어져 주면 관심 가지면 되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고요. 플랫폼 기업들. 그 안에서 비만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비만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갑자기 올라온 뭐 나이백 같은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약바이오 관세랑 솔직히 직접해서 제가 볼 때는 피해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미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잘하는 임상 3상을 완료한 신약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서 생산을 하던지 재고를 6개월에서 2년치를 갖다 놨던지 아니면 미국에서 CM을 돌리고 있던지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냥 센티가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자, 그리고 엔터 쪽도 금요일날 뭐 YG 엔터, JRP 뭐 반등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같이 빠진 거고 최근에 낙폭이 컸습니다. 근데 이들은 MD 차원에서 물량의 구조적 성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이제 보면 좋은 구간에 들어갈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 보면 로보티즈 뭐 계속 순환해서 돌아왔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은 사실상 로보티즈 원익홀딩 살아 있습니다. 주말에 이제 메타가 로봇 관련해서 AR과 버금가게 투자를 해서 키우겠다라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도 월요일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거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종목군들 몇 개만 볼게요. 몇 개만.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일요일인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어디 좀 다녀오고 좀 쉬다 보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지금 두나무 이슈로 굉장히 3조 원대 거래대금과 또 금요일도 2조 4천억대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엄청나게 시장을 흔들어버리는 재료가 맞고요. 재료가 맞고 자,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을 해놨죠. 박스권을 형성을 해놓고 일단은 뭐 두나무 송치영 의장이 최대 주주로 올라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NST에서 올라왔는데 일단 좀 밀렸고요. 그러나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박스권 해놓고 빠져도 이 안에서 움직임을 볼 것이다. 일단은 뭐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로 빠지기보다는 옆으로 가서 한 번 정도는 위로 치려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봐지고요. 참 재밌는 게 우리 기술 투자가 급락을 했었는데 두나무와 함께 살아 올라왔죠. 두나무의 나스닥 상장을 네이버 파이낸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끄집어 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두나무가 쏘아 올린 이 공이 NHN KCP를 바닥에서 지금 지난번 대금보다 훨씬 많게 터뜨리면서 일단은 박스권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다 좋은데 올라가서 단일가 걸리는 이슈가 붙으면 또 떨어지고 이게 너무 반복이라 떨어지고 사실상 지금 얘네가 뭐 스테이블 코인로 뭘 한다라기보다도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좀 올렸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들어온 자금과 힘이 강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22,000원까지 뭐 이 언저리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상에서는 추격 매수는 일단 비추같고요. 확인하고 좀 가야 되고 얘네가 직접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을 막 해서 유통하고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제가 볼 때는 테마로 봐야 됩니다. 얘네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이런 것도 같이 봐봐야죠. 사실상 그 NHKCP와 KG 이니시스는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KG 이니시스가 좀 더 낮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KG 이니시스보다 KG NHN KCP가 모바일 쪽에 그리고 온라인 유통 쪽에 조금 더 그 결제 쪽에 조금 더 점유율이 소폭 더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같은 내 그 업종 내에 있다 보니까 지금 얘를 주가를 더 끄집어 올리던지 KG 이니시스를 아니면 KG
NHN, KCP가 좀 정체가 돼버리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단순하게 이쪽 계통을 우리가 영업이익이 좋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돈을 잘 벌어서 좋은 회사고 돈을 못 벌어서 나쁜 회사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NHN, KCP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회사죠. 근데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얘는 400억이고 얘는 480억이고 KG 이니시스는 예를 들어서 1000억이라고 쳐보죠. 1000억이라고 쳐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는 거고, 별도 기준에서는 지금 얘가 500억대잖아요. 별도로 봐서 KG 이니시스랑 그냥 계산을 해보면 두 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만 엮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고요. 뭐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되면 더 할 수도 있죠. 뭐 쿠폰도 마찬가지고 더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하고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데이터 솔루션이 카카오톡 뭐 이슈 나왔을 때 상한가 갔었죠. 이때 상한가 가고 막 그랬었는데 뭐 이런 거 움직일 수도 있고, 오픈 베이스도 그때 같이 움직였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저장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에서 엮이는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쪽은 전부 다 테마적 성격으로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클라우드, 뭐 배터리 관련해서 과거에 뭐 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엮일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삼성전자 보면 아직 11선도 꺾이지 않은 상태인데요. 단기적으로 이 고점 영역이었으니까 조정받고 움직이는데, 보통 삼성전자가 이때 올라왔을 때 폭을 보면은 뭐 11선 근처에서 균적 반등하고 또 떨어져 21선 하고 삼각수로 나오고 이렇게 했던 거를 보면 뭐 기본적으로 11선에서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소 깨지면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사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는데, 과거에 보니까 이런 것도 뭐 푸른 거탑을 두고 다 여기 윗꼬리 여기 돌파하니까 딱 이 돌파했던 자리에서 지지받고 또 올라갔다면, 만약에 이 종목이 빠져도 이 돌파했던 지지 구간 이렇게 갭이 있는 자리 언저리에서 또 지지해 주는지, 뭐 이 정도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반도체에서 장비 쪽에 제일 먼저 신고가를 냈던 게 테스입니다. 그래서 테스도 이런 신고가 구간,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이런 종목은 좀 봐주면 좋은데요. 월봉 기준에서 종목을 보면 여기 고점이 여러 개의 고점이 부딪혔던 자리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보면 여기가 38,000원 구간에서 37,000원 라인이 내려오고, 여기서 주봉으로 봤을 때 주봉의 11선 기준에서 딱 놓고 보면 여기도 38,000원이죠. 주봉의 11선, 그러니까 주봉의 본저 밴드 11선이고, 여기 3일선이 내려 올라가게 되면 대충 뭐 38,000원에서 7,000원대 라인 나옵니다. 이런 구간들 한번 체크를 해놓고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죠. 심텍, 그 다음에 M 디바이스도 하나 시장 조정에서 떨어진다면, 그리고 심텍, 그러니까 뭐 TLB도 대장인데 심텍은 거래 대금이 많아가지고 심텍도 11선 근처에서 지지하는지, 그리고 테크잉은 너무나 셉니다. 너무나 강력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규로는 못 들어가겠고 지켜만 좀 보고 있고요. 뭐 동진 세미캠도 일시적으로 뺀다면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해놓고, 수급으로 보면 다 좋잖아요. 수급이 나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밑에 수급도 같이 보세요. 솔브레인도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데 만약에 빠졌을 때 이런 종목군들은 각 소재의 1등이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솔브레인도 빠지면 보는 거고요. 강강에 미국에서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빠졌을 때 이런 자리, 여기에 한 발 더 들어와서 삼성전기도
전기도 여기서 좀 21선 이탈하고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로보티즈도 좋은데 이제 유상증자 권리락이 아마 내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락이 떨어지는 게 화요일 날이겠죠. 그럼 내일 종가에 들고 있어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유상증자가 10만 원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유상증자 최종 확정가가 여기더라고요. 10만 5천 원인가. 그건 내일 권리작 되면 그만큼 이제 좀 일부는 떨어질 텐데 뭐 권리랑 날 또 올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런 점도 봐야 될 것 같고, 클로버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인지 좀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일시적으로 떨어지는지 계속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고, 원익홀딩스가 최근에 엄청 강해요. 투자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메타의 로봇 이슈가 생겨버렸다 보니까 혹여나 이 고점까지 지금 여기 음봉이 있는 헤드앤숄더 구간이 있잖아요. 16,000원까지 좀 밀렸다가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종목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촘촘히 가다가 마지막은 꼭 이런 종목이 이렇게 하고 죽는 고점 시그널을 만들고 죽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불꽃 정도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뭐 비중 태우고 그런 거는 바보짓이죠. 바보짓이죠. 자, 여기에 조선 쪽 세진중공업, 펀더멘털이 양호한 쪽은 세진중공업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보면은 제가 볼 때 18,000원대 혹은 19,000원에서 18,000원대인데 일단은 19,000원 깨면 보면 좋을 것 같고, HCA 중공업은 지금 기타 법인 폭탄 매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기다가 선 하나 그어놔보죠. 여기서 이 음봉을 잡아먹고 올라왔으니까요, 강하게. 그러니까 이런 강한 패턴의 종목군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수페타시스를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 주가가 여기서 꼭 상투 같잖아요. 이런 음봉들이. 그러니까 음봉이 어떤 거냐면 꼭 이런 음봉 맞으면 고점에서 상투 같단 말이에요. 상투 같은데 이런 데를 지키고 가면 보통 여기 언저리에서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고 한 차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줄 만한 구간이 어딘지 이 정도 체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HC중공업 일단 브레이크 잡았다. 삼형 엠텍이라든지 종목들 최근에 뭐 원정과 함께 무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시켰던 종목이잖아요. 조선과 원정 같이 붙어가지고, 그럼 이런 종목도 이번에 하락할 때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삼형텍도 갭을 활용해서 이 갭 첫 자리까지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죠. 대장급의 종목이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본행제 동성 화인텍이라는 종목도 추세를 유지하고 올라오는 종목이니까 120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났다면 이런 자리들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엔터, 전력인프라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일이 종목을 다 아우를 수 없기 때문에 패스하고, D&D 파머템 금요일날 바닥 돌리면서 좀 올라왔는데 저도 이 종 단단했는데요. 일단은 19만 원대 흐름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백도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나이백은 정규장만으로 해서 시가를 굉장히 높게 띄웠어요. 12% 뛰고 4%까지 밀렸다 올라오는데 며칠간 여기서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이때 이제 기술 이자 하면서 8천억인가 해놓고 좀 밀렸는데, 뉴코가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뉴코가 D&D 파마텍을 성공을 시켰던, D&D 파마텍을 상장시키고 지분을 투자했던 이 잘하는 기업이 이쪽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도 참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장기 박스권을 지금 뚫어놓고 힘을 모은 상태에서 이 박스권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힘 모으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배열 초입에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좋은 거 다 붙여놨네요. BBB 셔틀, 그 다음에 비만 경구용 치료제,
다 붙여놨기 때문에 얘도 약간 물건이 되려고 하는 건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시간이 벌써 10시 30분인데요. 다들 남은 주말 편안한 밤 되시고 내일 좋은 하루,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